예, 어제였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중국인들의 투표권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 중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3년인가 그렇죠. 지방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국내에는 중국인들이 다수죠.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고 김 대표가 말을 한 건데 이 외국인 참정권 문제 이거는 또 오래전부터 쟁점이 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자인 이관후 건국대 교수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먼저 해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일단 따고 네. 그다음에 3년이 지나면 네. 다른 선거 말고 지방선거에는 투표권이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예. 지금 이게 논란이 되니까 다소간의 오해가 지금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는 투표권이 없고요. 예. 지금 지방선거에만 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러면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몇 명이냐? 예, 이거 좀 관련 통계가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선거권자는 12만 6천여 명 정도 되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9만 9천여 명.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한 있네요. 75% 정도를 이제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고 있고. 거의 10만 명이네요, 그러니까. 네, 10만 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일본, 베트남 뭐 이런 순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10만 명, 타이완인이 한 1만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일본이 지금 한 7천 명 정도 되고 전체는 그러니까 투표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저거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한 12만 6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당연히 뭐 중국인들이 가장 많겠죠. 이제 네. 중국 동포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방 선거에만 주고 뭐 다른 선거에는 주지 않는 거는 아무래도 좀 선거의 어떤 성격, 어떤 위상의 차이 뭐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뭐. 네, 이것은 주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 주권의 차원에서 이런 큰 선거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장기 동안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렇게 되면 세금도 똑같이 내고요. 그다음에 지방 행정의 대상으로서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법도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납세나 준법에 이제 이런 의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된 게 2006년부터인가요? 제가 그렇게 네, 2005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2006년부터 이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예, 방금 전 물론 왜 그렇게 투표권을 주는지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좀 정치학자로서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어떤 이유나 명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설명해 주신다면? 네, 여기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주민으로서의 권리,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인정할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안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일본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 당시에 이제 일본의 우리 제1동포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방선거 투표권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다가 95년에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를 따지면 대법원에 예. 해당되는 법원이 헌법에 따라서 국민 주권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권 줄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서 주민으로서의 권리는 줄 수가 있다. 예. 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법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98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일본을 방문하면서 거기 이제 우리 동포들한테 가장 큰 민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제안을 하는 거죠. 양국이 서로의 그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입법을 추진하겠다. 일본도 같이 추진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98년부터 쭉 준비를 해서 2005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2006년부터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어떤 정치적 동기나 요인은 네. 일본에 계시는 우리 제1동포들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이제 직접적인 그러니까 계기는 거기서 만들어졌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일본 최고 재판소요, 대법원격인
거기서 줄 수 있다라고 좀 애매하게 판결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줘야 한다 이렇게 만약에 판결을 했으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줄 수 있다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권으로서의 어떤 권리는 헌법에 보통 명시를 하고 그 이외에 주민으로서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나라들이 법률로 그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지방선거법에 이제 이 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당시에 그러면 또 반대 논리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반대 입장에서는 뭐 어떤 논지였는지도 좀 잠깐 보면. 지금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 2005년도에 법안 소위에서 지금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님이죠. 이제 당시 홍준표 국회의원이 상호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호주의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요거는 완전히 다 합의가 돼가지고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추진해야지 우리가 먼저 추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제 이 법을 추진하던 정당들에서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먼저 추진하면서 일본한테 따라오라고 해야지 일본하고 같이 하자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서 당시에는 이제 이 법이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통과를 했는데 일본은 아직 그렇게 투표권을 주고 있지 않다면서요? 네, 일본은 지금 아직도 추진을 안 하고 있고 매번 논란이 될 때마다 이제 일본에서는 특히 이제 그 일본 자민당이 이렇게 투표권을 주기보다는 귀화를 더 적극적으로 시켜야 된다. 네, 그런 논리로 이제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화를 하면 우리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나 어디든 그거는 뭐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다 투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귀화는 그 나라 사람이 됐다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잠깐 일본 얘기를 했는데 다른 나라는 그럼 체류 중인 외국인들,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또 제작진이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기 나라, 이제 그 영주권자, 외국인 체류자에게 이렇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한 45개 정도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 그 EU 국가들은 이제 1992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해서 EU 국가에 있는 국가들은 서로 그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자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주고 있고요. 이제 미국은 이제 말 그대로 주의 주권이 있는 연방 국가니까 주별로 또 이제 지방선거 도시별로 조금씩 다르게. 근데 여기도 많이 허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본은 뭐 사실 이제 귀화를 해야 주는 거기 때문에 안 주고 있다고 봐야 되고 중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뉴질랜드 좀 이제 이런 나라들도 좀 주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한 45개 나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유럽연합은 좀 그 특수성이 워낙에 있고 역사적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비교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런데 미국은 일부 주만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 중국은 안 한다는 건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왜 하냐 이제 이런 논리가 펼쳐지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초에 일본이 쟁점이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지금 한국에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쟁점이 이렇게 옮겨진 듯한 느낌도 받아요. 김기현 대표도 그래서 중국을 좀 더 강조한 것 같고. 예. 사실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교에서 그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니까요. 그런 주장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국적자가 국내에서 숫자가 많아서 이제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우리가 입법 취지에 따르면 이제 일본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숫자로는 중국을 언급하는 것도 맞지만 이 법의 취지가 좀 잘 달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일본을 견인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호주의 입장에서 철회하자 이 법을 이런 주장을 하려면 사실은 일본도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하고도 이제 비교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사실은 중국만을 이렇게 이제 이번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상호주의를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만 언급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입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죠.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모든 외국인 상대로 해야 되니까 중국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도 이건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이따가 그 상호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또 정치학자로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옳든 그르든 간에 외국 중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영주권이 있는 한국인들에게 그럼 투표권을 주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뭐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45개 나라 정도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그 투표권을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 나라는 상호주의가 아니라
이제 그냥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다 주는 지금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전 세계 한 20개 정도 나라가 있고요. 가령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뭐 그다음에 노르웨이,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이제 주로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주로 한 15개 정도 나라를 주로 좀 차지하고 민주주의 있고요. 선진국들이긴 하네요. 대부분의 이제 예. 그 어떤 그 우리가 보면은 아주 민주주의에 이제 고도화된 선진국들이다라고 예. 하는 나라들 한 20개 뭐 한 10개, 15개 정도 나라들은 예. 이제 이렇게 좀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이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 우리 아까 12만 명이라고 했었나요? 12만 네. 6천 명이었죠. 우리 국내에 있는 네. 그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투표율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실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3.3%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좀 보니까 우리 전체 지금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국민의 4%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 200만 명인데 그중에서 투표권 가지신 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12만 6천 명 예. 정도 되고 그중에서 실제로 투표하신 분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6,000여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13%. 네, 14%니까 16,000여 명인데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아, 저 사람들이 다 투표하겠구나. 이제 이것은 아니고 외국인 중에 1,000명 중에 한 6, 7명 정도 투표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물론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입법 취지지만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네. 그 차원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일각의 주장들, 그러니까 우리 투표권 줘야 우리도 투표권 주겠다. 이거잖아요, 상호주의가.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치학자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순전히 외교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제 상호주의로 하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외교에서도 항상 상호주의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뭐 무역 보복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군사적 충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호주의가 잘 작동하는 영역들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인권의 문제라든지 인권, 민주주의 또 그다음에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핵무기를 감축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적인 인권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모든 나라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기후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진 나라들이 먼저 그것들을 시행하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게 하는 이제 그런 호혜주의적인 이제 어떤 그 전략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래서 이 우리 법안이 거기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건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다른 하나의 측면은 이 그 외국인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외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외국인 참정권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들 이외에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한다. 사실은 기본적인 시민권 중에 왜 꼭 참정권이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주민으로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외국인이라서 부당하게 어떤 대우를 받거나 또 차별을 받거나 또 행정에서 소외가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투표권이 없으면 그런 부분을 누가 뭐 얘기를 잘 안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을 보장하겠다, 보편적으로. 사실은 지금 아시아에서는 한국만 이렇게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선거에서. 그건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또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그만큼 높다. 그래서 사실 상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낮추자.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이번에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관우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